양자강 유역에 경주 캥조라는 지명이 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15여 년 전 많은 분들이 이 지명을 두고 대륙 신라의 증거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삼국사기의 신라 일식 기록이 양자강 지역이라고 알려지면서 이 주장을 더욱 불붙였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의 신라 일식은 상대와 하대가 있는데 상대의 기록은 양쯔강 유역 주변, 하대는 현재 한반도 경주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신라는 지금의 경주 중심으로 일식 기록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매림TV에서 알리니까 많은 대륙신라 주장하던 분들이 처음에 한반도는 우리 역사 지역이 아니라던 주장을 살짝 접고 한반도의 경주를 신라의 속국 지역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신라는 중국과 한반도 양쪽에 있었다고 지도를 바꿨죠. 처음에 주장하던 천문 관측 때는 황도에서만 관찰하는 것이란 주장도 언급 자체를 안 하는 쪽으로 논리를 수정했습니다. 최근 일식 기록의 연구 논문에서는 삼국사기 신라 일식 기록의 원문이 한서, 투한서, 자치통감의 일식 문장을 커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죠. 문장이 같다는 것입니다. 표절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륙의 경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제가 항상 지도를 언급할 때 지도 제작자의 의도를 확인하라는 조언을 했죠. 1666년 조선 현종 7년 김수홍이 제작한 이 지도에는 춘추 전국 시대에 존재했던 13국의 지역을 표기했고 주변의 유명 역사 지명과 인물 등을 명나라 시대의 13성 체제의 지도 안에 동시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도상의 양자강 위에 존재했던 세 나라를 동그라미로 표기했는데 두, 초, 서 나라 등입니다. 그 주변에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주를 사각형으로 표기했으며 주변의 유명인물과 역사지, 강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두 나라로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주요 지류인 한수 및 양자강 중류 유역현, 후베이성 방연상량 일대에 존재했던 고대 소국이자 지명입니다. 서주 및 춘추시대 초기에 존재했던 방국으로 초나라의 세력 확장 과정에서 일찍 흡수되었습니다. 가운데가 초나라로 양자강 유역을 호령한 남방의 패자였으며 양자강 중하류현 후베이성, 후난성, 안우이성 일대를 기반으로 거대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주나라 세력권 밖의 남만 지역에서 출발했으나 강력한 군사력과 독자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여 춘추 오패 및 전국 칠웅의 일가가 되었습니다. 춘추시대 장왕 때 중원의 패권을 지배했으며 점차 회하와 양자강 전체 유역으로 영토를 넓혀 서나라를 포함한 주변 소국들을 대거 병탄했죠.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의 압박을 받아 수도를 안우이성의 수천 등으로 옮겼으나 결국 진시황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지도에 그래서 수촌을 표기했죠. 제일 안쪽이 서나라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있는 회하 양자강 수계에 강성했던 동이계 세력 국가입니다. 유명한 왕이 바로 서원왕으로 인위 정치를 펼쳐 주변 36개 제후국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성했으며 중원의 주나라 조정마저 위협할 정도의 맹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남방의 초나라, 동방의 오나라와 접해 있어 장국들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압박을 받다가 춘추시대 말기 오나라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명나라 주원장 고향이라 황명, 태조, 봉양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유명 출신 인물인 삼국시대 명의 화타, 삼국시대 오나라 장수 주유, 명나라 개국공신 서달, 북송의 명관, 포청천, 초한지, 항우의 군사 범증 등 많은 인물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명 아래 팔공산이란 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까지 등장하니 대구 팔공산과 연결되어 대륙 신라 주장이 기세를 떨칩니다. 하지만 대구의 팔공산은 고려시대 왕권을 구하다 목숨을 바친 8명의 공신 신순 겸 김락 등을 기리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양자강 지역의 팔공산은 한나라 시절 이곳에 봉해진 해남왕 유한이 8명의 현인으로 불리는 소광, 공수, 외천, 임희, 진영, 봉초, 좌우, 창공 등을 불러 모아 기문도갑, 도학, 철학 등을 논하고
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산의 명칭이 팔공산이 되었고, 유안과 팔공이 함께 편찬한 고대 중국의 대표적 종합학술서이자 도가 성격의 문헌인 회남자가 바로 이 팔공산에서 탄생합니다. 이 팔공산은 중국 인문 세계에서는 유명한 산입니다. 여기에 가서 한국 신라와 팔공산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리고 이 팔공산은 383년 5호 16국 시대 북방의 전진 북연의 90만, 대군과 남방의 동진사연의 8만 정예군이 맞붙은 비수대전의 핵심 무대로, 팔공산의 풀과 나무가 모두 적의 병사로 보인다는 뜻의 초목계병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탄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도의 양자강 하류 유역에 위치한 금산사라는 지명까지 등장하니 대륙 신라를 주장하던 분들이 이게 여기가 신라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금산사는 유명하신 진표율사께서 전주 모악산 아래에 세우신 사찰로 미륵신앙의 근원지입니다. 양자강 금산사는 중국 강소성 진강시의 양자강 남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사는 육지의 절이 아닙니다. 과거 양자강 한가운데 떠있던 섬 전체에 절이 들어서 있어 멀리서 보면 산이 절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이 산을 덮고 있다는 특이한 경관으로 유명했는데, 후대 수계 변화와 가련석 축조로 육지와 연결되었죠. 그리고 이 금산사는 중국 4대 민간 전설 중 하나인 백사전의 핵심 무대로 유명한 절입니다. 흰뱀 정령인 백소정과 인간, 허선의 사랑을 방해하던 금산사의 법해선사가 허선을 금산사에 가두자 백소정이 허선을 구하기 위해 동해에 물을 끌어와 금산사를 물바다로 만들었다는 수만금산의 전설적인 고사 배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남북조 시대 양무제가 물과 육지의 모든 외로운 넋을 달래기 위해 대체한 불교의식인 수륙제가 최초로 시작된 사찰입니다. 북송의 대문호 소동파가 금산사의 고승 불인선사와 교유하며 선담을 나누고 자신의 옥대를 시주했다는 고사 등 수많은 시인묵객의 자취가 남아있는 문학적 명소이기도 합니다. 잠시 양자강의 금산사를 감상하시죠.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륙신라 주장하던 분들이 초기에 제일 많이 제시했던 근거가 천하고금대 총편람도의 경주와 팔공산, 금산사 지명이었습니다. 이후 8, 9세기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도하며 중국 동해안의 해침포구와 내륙 수계, 양자강 회하운하를 따라 집거지를 형성하여 만든 신라방 및 신라소, 신라촌, 신라원, 저장성의 신라산 지명, 옥건성의 신라구, 신라성, 신라현 지명, 특히 신라인들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산둥반도와 양자강 입구, 온하지대로 낙타나 해외 물품을 이송하여 유통시킨 결과를 연결시켜 한국의 경주에는 낙타가 없기에 신라는 대륙에 있었다는 논리로 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조선 태종 때 사람을 죽여 귀양을 가게 된 코끼리, 한반도 정착에 실패한 양,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려다 신하들의 반대로 포기한 성종, 중국에서 물소를 들여와 그 뿔로 만든 활, 숙종 때 궁궐에서 쫓겨난 낙타도 있었습니다. 모두 무역이나 국가 간의 교류의 결과물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는 사료를 통해 확인한 경주와 팔공산, 금산사는 한국사와는 어떤 관계일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 이 주장이 대륙신라서를 밑바닥에서 받치고 있는 핵심 뼈대 주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사의 경주라는 지명은 신라의 지명이 아니라 935년 고려 왕건이 나라를 바친 신라 제56대 경순왕 김부에게 감사의 의미로 경주라는 지명을 내리고 시급지로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경주는 신라의 지명이 아닌 고려의 지명이란 의미이죠.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한 내용에 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